연준이 이번 달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동결이죠. 그런데 동결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였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올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5.6%로 제시한 것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3월에 예측했던 5.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수준에서 2번 더 금리 인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이 이에 놀라 요동치다가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이 시장 흐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장 시작하기 전에 생산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하락을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내일 생산량 자체를 봐야 됩니다. 내일 이제 제조업 생산하고 일반 산업 생산 데이터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규모가 하락하면서 가격이 이제 물가가 떨어진 거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지켜봐야 되고요. FOMC 회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점도표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점도표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5.6%까지 제시되는 상황, 그리고 내년에도 4.6%, 그 이후에도 3.4%. 사실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부분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 정도 수준 맞추려면 앞으로 올해 2번 정도 더 올려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보면은 실업률을 한 4.1%로 조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 같은 경우에도 3월달에 1.0% 예상했다가 지금 0.4%까지 낮춰잡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데 이제 핵심 PC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게 3.6에서 3.9% 정도로 조금 높게 잡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하반기에 이제 지난번에 부채한도 협상하면서 하반기에 1조 3천억 달러 지출이 예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과도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과도한 통화량의 영향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약한 침체 그리고 지금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에 대한 얘기들은 더 매파적으로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시 반부터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계속 이어졌는데 7월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이제 이전에 금리 올렸던 거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시 이후 FOMC 결과 나면서 하락했던 거를 바로 되돌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다만 파월 의장이 스킵이라는 용어 사용을 좀 거부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파적인 행보의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됐고, FOMC 결과가 지금 보면은 이제 약간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런데 내일 이제 소매 판매도 발표되고 생산자 데이터도 발표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 테마로 지수를 끌어올린 이런 시장의 어떤 랠리가 한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런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뭐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4,450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다. 그 근거로는 금리 인상 중단된 후에 어떤 지수의 흐름을 봤더니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450까지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나온 얘기가 연말에 3,900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내용의 의견들이 지난번에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 판매 나오고 생산자 제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시고, 어도비 실적 발표됩니다. 지금 어도비가 최근에 인공지능 테마로 또 잘 올랐거든요. 근데 실적이 한 30센트 정도 EPS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공지능 테마를 계속 이어갈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작용할 경우 지금껏 달려왔던 시장의 랠리가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반적인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필수 소비재, 부동산 섹터의 흐름이 좋았던 반면 헬스케어와 에너지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AI 붐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낸 오라클이 간밤에도 4.77%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전날에 이어서 또다시 경신을 했고요. AMD의 경우에는 새로 발매한 AI 칩을 아마존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2.25%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죠. 간밤에는 4.8% 급등을 했고요. 테슬라의 경우 모델 Y의 판매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하는 듯 싶었지만 0.7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헬스케어주들 중 의료보험 관련주들이 다 같이 급락을 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비긴급 시술을 미뤘던 노년층의 시술 증가로 2분기 의료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6.4% 하락을 했고요. CBS 헬스가 7.76%, 휴마나의 경우에도 11.24%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엔비디아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르는 AMD 소식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AMD가 지금 고성능 AI 칩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MI300이라는 제품을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마존하고 엮이게 됐어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분이 이제 AMD의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이제 컨택을 해서 사업을 따내게 된다라면은 엔비디아 제품과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성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가지고 당일은 잠깐 주춤했는데 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좋게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필이 되고 있는데, CFRA 쪽에서 130달러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이제 좀 매수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130달러로 크게 또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이제 AI 그 플랫폼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면서 더 크게 발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고요. 말씀하신 유나이티드 헬스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노인층에서 메디케어나 이런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짜 의료 혜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수술을 하고 밀어놨던 거를 이제 수술하고 이러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CBS라든가 아니면 뭐 유나이티드 헬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한 6에서 12%대까지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시장이 조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밤에 이제 역 레포 금리를 2%에서 1.9%로 낮췄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국이 뭔가 경기 부양책 내기 직전에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문을 하죠. 그러면서 뭔가 좀 모멘텀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리바바라든가 뭐 아니면 바이두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오전장에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차트 가지고 오는 룰루레몬 가지고 왔습니다. 룰루레몬이 작년에 파워 오버 3 X라고 해가지고 이제 매출이나 이런 걸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 이런 플랜을 세웠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두 자릿수로 분기별로 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분기에 9,800만 달러 보통주를 사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자신감이 생기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370달러 구간인데 400달러 돌파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 높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갖고 있고, 시장 평균 한 411달러 정도 목표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530달러대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갭을 만들고 급등락하는 그런 패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몰리풀에서는 우리도 방송에서 한번 제가 추천드렸던 에트시, 그 홈쇼핑 회사 플랫폼이죠. 에트시하고 이제 요 룰루레몬을 앞으로 최고의 성장지로 꼽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지금 소비 관련주들, 한쪽에서는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소비 관련주들도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의 오늘의 픽은 무엇일까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기업 중 하나입니다. 간밤에도 5% 가까이 올랐는데요. 인텔 가져오셨어요.
네, 인텔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지난 3년 동안 사실 44% 정도 하락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승이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좋게 평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4세대 재원 그 프로세스 이온 제품들이 굉장히 어떤 그 소송이나 이런 것들 그 시장에서 어떤 소유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요 소유 비용을 AI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업체들로부터 좀 소유 비용 자체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 제온 스테이러블 사파이어 레피드라는 이 제품이 AMD 제품하고 맞붙어도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미 탑재되어 있던 거에다가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특허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21억 달러짜리 소송을 패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저께 화요일이죠. 이때 15억 달러 정도를 이제 무효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뭔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재무 구조를 좀 보면은 인텔이 EPS가 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고, 뭐 적자도 생기고 이런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분기별 실적에서 뭐 기대치를 좀 놓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분기라든가 이런 때에는 기대치를 맞춰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매수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사업부들, 그리고 박리담회하던 뭐 디램이나 이런 것들 박리담회하는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기업을 쇄신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회사도 반도체 쪽에서 다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목표가는 35달러 수준이고 최고가 45달러까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 보시면은 지금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3월 17일 날 이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때 성급하게 굴지 말고 한 28달러 선에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38달러까지 잡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떤 뭐 긍정적인 그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지금 35달러까지 올라오는 상황, 그리고 현재까지 한 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바닥에서 조금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틀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이 차트의 시련이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40달러나 38달러부터 해가지고 40달러 여기에 매물대 구간이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회복이 지속되면은 지금 2019년도 주가 수준이 한 44달러 구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제품이 다시 과거의 어떤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위치를 회복하게 된다라면은 장기적으로 50달러까지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34달러 아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은 손절매는 30달러 구간 잡아 놓으시면은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인텔이었는데요. 이제 겨우 반등의 기틀을 마련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신규 매수의 경우 34달러 아래에서 매수한 후 장기 목표가 50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